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알던 우리의 삼각 B라는 녀석이 있었죠. 삼각 B라는 녀석 분명히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요. 그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각각 정의를 내렸었죠. 근데 이건 삼각 B라고 했을 때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을 우리 각이라는 건 더 이상 예각의 범위에서만 살지 않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각처럼 말이죠. 우리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새롭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OP가 R인,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을 하나 그려봤을 때 그 원 위에 있는 임의한 점 P를 잡았을 때 OP 있죠. 그 직선 OP를 우리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동경. 자, 그때 사인 세타라는 값은 동경 OP가 시초선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동경의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점피의 Y좌표라고 하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즉 동경의 길이 분의 점피의 X좌표라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점피의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사인 세타분의 1은 코시컨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라고 부르는 이런 삼각함수의 역수의 이름도 따로 붙여놓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녀석은 원 위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부를 때는 x, y라고 부르지 않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 즉 점피의 좌표를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요. 여기 보시면 x란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이기 때문에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즉 어떤 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은 그 점 P가 존재하는 원 위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각은 그 P와 원점 사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X축과에 이루는 각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또 배우고 이걸 외우게 되는데, 자, 유도 과정은 뭐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여기 있는 코사인 분의 사인을 한번 여기 양변을 좀 나눠보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은 r분의 x분의 r분의 y, r 약분되고 x분의 y, 즉 탄젠트 세타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것. 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분명히 점 P와 원점 0,0죠.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와 0,0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그 원의 반지름 r이 되겠죠. 즉 이 녀석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r 제곱 r 제곱 r 제곱 약분을 쳤을 때 이러한 사인 제곱 또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공식이 나온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주어진 공식에다 이번에 뭘 했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한번 나눠봤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봤을 때, 자, 이 녀석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요거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1이 됐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부르겠죠. 즉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우리가 수학 2에서는, 수학 1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만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응용되어지 나오는지 실전 문제 형식으로 공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식은 아니고요. 실전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에서 그냥 아주 친절하게 코사인 세타가 3일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로 학생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사인 세타 값이 필요하면 이 공식을 적용을 잘 못해요. 이거 잘 안 떠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녀석을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쪽으로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 때, 자, 이 녀석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의 문제에서 주어지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자, 이 녀석의 양변을 제곱해 보면, 즉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겠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 있겠죠. 자, 그럼 거꾸로 이 공식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뒤에 루트를 씌워주면요, 이 녀석은 분명히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물론 절대값 씌우고요. 여기는 양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에 응용돼서 나오는 공식들은 이 정도가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이 녀석은 넘겨서 루트 씌운 거, 넘겨서 루트 씌운 거. 이 녀석은 양변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양변 제곱한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써가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삼각함수의 부호입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삼각함수의 부호는 우리 교재가 나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부호,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정의에 입각하여, 삼각함수의 정의에 입각하여 여기 있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사분면에서는요, 우리의 각이 1사분면일 때, 즉 점 P가 원위에 있는 한 점 P가 요런 라인 위치에 있을 때 그 각 세타라고 한다면요, 이때 반지름의 길을 그래. 점 P의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P가 여기에 있을 때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야 당연히 언제나 양수일 거고요. R분의 양수, 코사인도 R분의 양수 이렇게 돼요. R4분면에선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다 양수겠구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수분의 양수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2사분면에서 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점 P는 x, y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x값은 음수, y좌표는 양수인 상황이겠죠. 즉, 이 점에서의, 즉 세타가 이렇게 2사분면에 있을 때의 사인 값은 반지름의 길이분의 양수 y를 했으니까 사인은 양수, 그러나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탄젠트도 역시 코사인분의 사인, 음수분의 양수에서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 4분면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점 P가 3, 4분면에 있을 때 그 사인 값이 각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그죠? 자, 이 녀석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현재 음수인 상태이니까 3, 4분면에 있는 이러한 점 P들에 대해서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 반지름분의 음수, 코사인 값도 음수, 탄젠트 값은 음수분의 음수에서 탄젠트 값만 양수가 되는 구간 되겠습니다. 자, 4, 4분면에 있는 점 P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있는 동경 OP가 있을 때
이때 전피는 x좌표가 양수, y좌표는 음수인 상태이니까 코사인 값은 양수, 사인 값은 음수겠구나. 여전히 탄젠트 값은 양수분의 음수에서 음수겠구나 해서 4사분면은 코사인분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분면에서 어떠한 삼각함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는 모두가 양수, 올 양.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 여기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해서 얼싸안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차례대로요. 올싸안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307번. 원점과 점 P를 잇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줘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점 P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우리의 점 P는 x좌표 3, y좌표 마이너스 1인 상황. 마이너스 1. 즉 여기가 점 P가 되겠죠. 즉 원점과 있는 동경 OP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값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인지, 탄젠트 세타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럼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점 P는 어디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짜리인 요런 요 길이 분명히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짜리인 그러한 원위의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이때 요 각 세타라고 했을 때 동각 세타 또는 몇 바퀴 돈 그 세타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는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10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야겠죠. 즉 우리의 사인 세타라는 값 정의에서 삼각함수 정의에서 그 동경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점 P의 y좌표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 값 우리 동경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x값 되고요. 탄젠트 세타 값 x좌표분의 y좌표 3분의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12번 삼각함수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양수이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음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 그런데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게 양수가 되려면 음수에서 양수를 빼서 양수가 될 수는 없겠죠. 즉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사분면은 우리 사분면 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2사분면을 표현하는 각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부터 답이 아니군요. 그 중에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1번 아니고 6분의 7, 4분의 3파이가 답이겠네요. 죄송합니다. 180도 넘어가네요. 그죠? 4분의 3파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삼각함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유형은, 이 유형의 문제는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러한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나는 간단하게 나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맞을까? 같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삼각함수 관계식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는 언제나 서로가 바뀔 수 있는 일련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나 사인과 탄젠트 또는 코사인과 탄젠트 사이의 이제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있어야 우리가 나름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탄젠트와 코사인 사이의 관계식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 이 녀석은 식에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을 변형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시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첫 번째 318번 문제처럼 있죠. 318번 또는 319번 문제처럼 주어진 식이 코사인과 사인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코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코사인과 사인을 탄젠트로 변형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즉 통분하여 정리하겠다는 뜻이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문제를 또 하나 가져올게요. 자, 324번 문제처럼 자, 이 324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이고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그리고 탄젠트 이런 식으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하나의 식에 모두 들어가 있는 즉 사인과 탄젠트가 섞여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변형을 하든 또는 사인과 코사인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면 탄젠트로 변형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인분의 코사인을 깔끔하게 탄젠트로 바꿀 수 없는 형태이니까 우리의 탄젠트 값을 사인과 코사인, 즉 코사인분의 사인 값으로 바꿔서 식을 풀어주시면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와 코사인,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탄젠트와 사인이 모두 들어가 있는 식은 코사인과 사인을 모두 다 정리해서 탄젠트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보통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코사인과 사인을 모두 다 탄젠트로 바꾸는 즉 탄젠트만 들어가 있는 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꾸어서 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요. 코사인과 사인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해결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1번하고 2번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이 과연 이렇게 되는가? 자,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인수분해 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요.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분명 1이니까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녀석이고 그 녀석이 과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느냐. 자, 코사인은 없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언제든지 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즉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됐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이 녀석은 분명히 탄젠트를 우리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푼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바꿔서 해볼게요. 시컨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1이고요. 더하기. 자, 이 녀석은요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였군요. 마이너스. 자, 통분을 이미 되어 있으니까 통분 해줄까요? 그러면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에서 코사인을 위로 올리면 식이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오면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통분을 해줍시다. 통분해 주면요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다시 1 플러스 사인 분의 여기는 코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을 곱했고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여기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사인. 자, 하시면 얘는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즉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여기는요 코사인 곱하기 사인 코사인 곱하기 사인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랑 얘랑은 지워지게 될 겁니다. 즉 위에는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남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되게 되는 것이죠. 즉 남는 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있는 문제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다. 또는 코사인만 딸랑 하나 주어지고 탄젠트와 사인을 구해라. 사인만 하나 달랑 주어지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세타의 범위를 보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분명히 이렇단 말이야. 사인 세타의 정의는 어떤 원위의 한 점, 반지름액이라 R인 원위의 한 점 P, 이사분면이니까 분명히, 그죠? 그 점 한 번 P가 이렇게 있을 때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P의 Y좌표가 2분의 루트 2라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 자리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구나? 루트 2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밑변의 길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2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즉 우리의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가 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겠구나 라고 아주 쉽게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다 라는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양변을 제곱하기로 했어요.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분명히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이 녀석이 4분의 9가 되고, 따라서 우리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4분의 9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되니까 8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에요. 2를 나눴으니까요. 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주어진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해보면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므로 2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2분의 3 되겠습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2차 방정식 5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을 사인 그리고 코사인이라고 할 때 상수 k 값을 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당신이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k가 되겠군요. 어머, 합이 얼마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해서 양변 제곱해서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9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들 풀어봤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성질들, 각의 변환들 하면서 그 응용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